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 진행할 리뷰와 언박싱은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PAM00995 1000번대가 넘었잖아요. 넘었나요? 몰랐어요? 숫자가 하도 많아서 파네라이가 어려운 이유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모델 넘버라고 붙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붙일 때 법칙이 없는 것 같아요. 법칙이 없으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995 했을 때 딱 떠올리는 사람은 파네라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파네라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번호를 얘기했을 때 알아채는 사람은 조심하면 되겠군요. 파네리티 이꼴 비정상.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나에게 돌을 던져.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네라이의 라인업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라디오미르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붙은 모델명이죠? 라듐이라는 물질인데 파네라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야광 염료의 이름이 라디오미르였던 거예요. 그런 야광 염료를 사용한 시계를 착용을 하면은 피폭 당하는 건가요? 피폭 당한다고 봐야죠. 착용하는 사람도 만든 사람도 이후에 다른 야광 물질을 사용한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야광 물질에도 이름을 붙였어요. 루미노르. 라디오미르나 루미노르나 방사능이 반감되면서 열과 빛을 내뿜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스위스 시계 업계가 2000년을 기점으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자체 발광 야광 물질을 사용하는 걸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 쓰죠? 슈퍼 루미노바? 빛을 머금고 있다가 어두운 데에 가면 내뿜는 물질을 쓰고 있는 거죠. 슈퍼 루미노바는 상표명입니다. 만드는 회사가 일본 회사인데 다 해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 루미노바라고 하는 거는 길어지니까 하지 맙시다. 파네라이는 372를 마지막으로 구매를 한 적이 없고 900번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변한 것 같으면서 변하지 않은 느낌의 박스입니다. 아무것도 써있지가 않고 진짜 선물 상자 같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덜 솔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내 사진이니까 까면 안 돼요. 내 거잖아. 과거에 비해서 크기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귤러 에디션은 과거와 같이 나무 색깔이더라고요. 이 모델은 밀리터리 그린이라서 그런지 부틱 에디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칙칙한 그린색입니다. 지중해 에디션이라고 파란색 다이얼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박스가 파란색이더라고요. 다이얼 컬러의 박스 색깔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 박스를 열면 변함없는 구성이 보입니다. 천을 좌우로 펼치면 오늘 리뷰할 시계가 등장하는데 커버가 있습니다. 새 건가요? 그냥 새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캔버스 스트랩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까먹고 없습니다. 윗부분을 빼면 전통대로 매뉴얼이 나오게 되는데, 24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고요. 오차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편차가 9.7초라는 얘기겠네요. 평균이 4.4초. COSC 기준에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뽑기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편이다. 아닌 것 같은데. 보증서가 있고요. 모델 넘버와 시리얼 넘버, 구입 날짜가 적혀져 있고, QR코드를 찍으시면 보증을 연장할 수 있는 팸가드 페이지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리치몬트 그룹 소속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이 보증기간을 8년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파네라이도 마찬가지로 기본 2년에 6년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6. 시계를 파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시계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과거에 루미노르와 라디오미르를 구분할 때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부분이 있었는데, 라디오미르는 크라운 가드가 없고 와이어 러그였고, 루미노르는 크라운 가드가 있고 일반적인 러그였거든요. 중간에 라디오미르 1940이라고 하는 새로운 라디오미르가 나오면서 그 공식이 깨져요. 라디오미르 1940은 와이어 러그가 일반 러그로 바뀌었죠. 그리고 크라운 가드는 없어졌어요. 이 디자인이 라디오미르 1940 디자인에 기반한 모델입니다. 라디오미르 1940이 1940년에 파네라이가 만들었던 빈티지 모델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디오미르 1940이 라인업에 별도로 있었는데, 라인업을 한번 조정을 하면서 라디오미르 1940 디자인은 다시 라디오미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루미노르 1950과 루미노르가 있었는데 루미노르 하나 통합이 돼버렸죠. 나름 이 디자인도 매력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파네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력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부틱 에디션이라서 그런지 볼록 솥은 돔 글라스고 일반 에디션은 플랫해요.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 글라스의 차이만 있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미세하게 차이를 줬군요. 근데 가격은 미세하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 시계가 1348만 얼마고 레귤러 에디션은 1230만원, 거의 120만원 차이가 난다고 봐요. 차이 나는 부분이 돔 글라스와 골드 엔젤 다이얼 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사야 할까요? 왜 레귤러 에디션을? 레귤러 에디션은 플랫 글라스
동글라스라서 밋밋해요. 120만 원이 싸잖아요. 하알못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몇년 내산이야. 같이 계속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돔글라스가 주는 가장 최대의 매력은 왜곡입니다. 가독성에는 심각한 문제를 주지만 왜곡이 주는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죠. 예스러운 멋이 있는 것 같아요. 1940년의 디자인을 재현한 모델이다 보니까 돔글라스를 쓰는 쪽이 더 빈티지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돔글라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레귤러 에디션과 동일한데 파네라이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쿠션 케이스 측면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을 접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유선형이면서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고요. 러그를 보시면 케이스에 비해서 가늘고 왜소해 보이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두라는 거죠. 쏘리. 케이스 지름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큰 크라운이 달려 있습니다. 파네라이의 로고가 크라운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매트하면서 톤 다운된 그린 다이얼인데 이 그린 다이얼을 보고 PTSD가 다시 발동했습니다. 유격복이 이 색깔이었어요. 물이 하도 빠져가지고 마트에 간 색. 밀리터리 그린이라는 게 확실하게 떠올라요. 베이지색 인덱스가 있는데 파네라이에서는 샌드위치 다이얼이라고 하죠. 두 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아래쪽은 야광 물질이 발라져 있고요. 위에 있는 다이얼은 인덱스를 절개해서 아래쪽에 있는 야광면이 보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파네라이는 샌드위치 다이얼이 아니면 시기가 심심할 법했어요. 다이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빛을 조금만 받아도 발광을 강하게 해요. 글씨들도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어서 빈티지 느낌을 물씬 들게 합니다. 파네리스트들이 초침의 위치가 9시 방향으로 갔을 때 인덱스 9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로 굉장히 집착을 해요. 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저도 그래요. 이거 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파네리스트 입장에서는. 둘 다 있는 게 좋죠. 둘 다 있어야 두 개 다 즐길 수 있잖아요. 시침, 분침, 초침 모두 골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레귤러 에디션에는 오토매틱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모델은 없어요.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기재돼 있으면 감점인 건가요? 개인적으로 싫어요. 파네라이는 무조건 수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계를 사고 싶은데 무브먼트가 자동이더라고요. 근데 안 써있어요. 오토매틱이라고. 봐도 자동인지 수동인지 모른다. 그래서 산 거죠. 저의 까탈스러운 테이스트를 만족시켜주는 모델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시기였군요. 내돈 내산. 4000이라고 하는 파네라이가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여 생산한 자동 무브먼트에 탑재되어 있고 파워 리저브가 72시간이에요. 파네라이의 무브먼트는 요즘에 인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짧으면 3일, 길면 8일 착용을 실제로 해봤는데 마이크로 로터 치고는 와인딩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잘 차고 다니면은 3일은 문제없이 구동이 되는 장점이 있고 로터의 소재가 텅스텐 합금이어서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잘 도는 것 같아요. 골드 케이스 모델에는 로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슬프게도 골드 케이스 모델에는 로터가 골드입니다. 표면 패턴을 보시면 직선 형태의 헤어라인 가공이 되어 있는데 골드 모델은 원형의 헤어라인 가공이 들어가서 아예 피니쉬나 로터 자체가 다릅니다. 일부러 차등을 두었어요. 로터 소재를 달리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일인데 피니싱을 달리하는 건 색다르네요. 기분 나쁘면 골드로 사라 그런 메시지 같아요. 골드 케이스에 들어가는 P4000을 가지고 와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옵션으로 바꿀 수 있게라도 좀 해줘요. 케이스백 바꾸듯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 그죠? 스트랩하고 그런 부분은 커스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네리스트들이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자동 무브먼트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두께가 아무래도 얇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겠죠. 로터와 기어 트레인이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회전력이 떨어지면서 와인딩 효율 역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비중이 무거운 금속을 쓰면서 약점도 많이 보완된 상황입니다. 45mm 케이스인데 무브먼트 P4000이 작아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지름이 31mm이고 두께가 3.95mm거든요. 케이스는 큰데 무브먼트가 작은 걸 사용하면 어중간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계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와인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다운 크라운을 풀어주고요. 수동이 좋은 이유는 감아주는 맛이 있기 때문인데 이 무브먼트는 자동 무브먼트이긴 하지만 감아주는 느낌이 파네라이의 수동 무브먼트와 다소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항감이 꽤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자동 무브먼트 치고는.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도 있고 저항감도 있어서 수동을 사랑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타임 온리로 시간만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크라운 포지션은 0과 시간을 조정하는 포지션 1밖에 없습니다. 크라운을 돌려주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뒤로 돌렸을 때도 잘 도네요. 무난한 조작감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라운을 살짝 누르면서 돌려주면 꽉 잠기게 되겠습니다.
스크류다운 크라운이면 방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양이겠네요. 무려 100m. 이 모델은 크로운 가드가 없으면서 100m 방수이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 지름이 45.1mm 정도가 나옵니다. 13.12mm 정도가 나오고요. 러그 투 러그는 52.5mm 정도 됩니다. 케이스 지름이 45mm다 보니까 러그 투 러그도 조금 큰 편이고, 이건 뭐 안 재도 됩니다. 제가 스트랩을 바꾸면서 알아요. 24mm입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얼마 예상하십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무게를 빵 합시다. 5,000원 빵. 140g 가겠습니다. 150g 가겠습니다. 116g 정도 됩니다. 둘 다 망했어요. 귀족 손목에 올렸을 때 한계치에 다다른 시계 지름입니다. 유리를 제한다면은 케이스가 아주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탱버클을 쓰는데 파네라이에 있어서 스트랩을 바꾸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파네라인 웹사이트에 가면은 스트랩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미르에 와이어 루프 방식이 있고 스크류 방식이 있고 툴을 이용을 해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인터체인저 995에 쓴 거는 가장 전통적인 스프링바 방식인데 이 스프링바 방식이 어려워요. 잘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러그 안쪽을 보면은 스프링바가 쓸고 지나가면서 다 긁어놓게 되죠. 파네라이처럼 두꺼운 스트랩을 쓰는 시계인 경우에는 고정이 안 돼요. 잘못했다간 대참사가 일어나죠. 이제 팅 하고 튕겨나갑니다. 딸칵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인터체인저블 아니면 스크류 방식으로 쳤으면 좋겠는데, 전 CEO인 안젤로 보나티의 마지막 집권 시절로 가면서 스프링바 방식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원가 절감 의도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성품 보셨을 때 파네라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문제는 버클 부분은 스크류 방식이어서 스크류 드라이버를 구매해야 돼요. 스프링 바를 바꿀 수 있는 툴을 주는가 하면 또 아니거든요. 유저들에게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파네라이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라디오미르 1940 케이스의 러그를 보면 스크류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스크류 방식으로 통일되거나 인터체인저블 방식으로 통일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줄질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다른 스트랩으로 바꾸고 싶은데 조금 꺼려져요. 잘 먹었어요. 역시 스프링바야. 파네라이 995를 살펴봤고 1940 케이스와 인하우스 무브먼트 P4000의 조합 그리고 그린 다이얼의 조합이 환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스프링바 빼고 빈티지한 멋에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톤이 다운된 매트한 그린 색상, 파네라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들이 결합된 99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